옛날 아주 먼 옛날 푸른 들판과 자욱한 숲이 어우러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라펠리아에는 아주 작은 종달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종달새의 이름은 피에르로 늘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곤 했습니다. 피에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새였지만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목소리를 아주 멀리 있는 왕궁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의 첫날 피에르는 무성한 숲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숲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피에르는 숲속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장난기 많은 여우 레미였습니다. 레미는 피에르에게 그의 목소리를 이용해 숲을 함께 탐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은 함께 모험을 시작했고 피에르는 레미가 숲에 사는 동물들과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피에르는 드넓은 밀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금발 머리카락을 무성한 바람에 날리며 춤추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클레어였고 그녀는 밀밭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클레어는 피에르에게 그녀의 노래에 하모니를 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클레어의 따뜻한 목소리와 피에르의 맑은 소리가 어우러져 주변의 밀밭은 마치 황금빛 바다처럼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피에르와 이로는 왕궁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커다란 강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널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물 위를 날고 있는 우아한 백조 리셋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셋은 왕궁의 뒷마당 연못에서 살던 백조로 그녀는 피에르의 가녀린 날갯짓을 돕고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침내 피에르는 수많은 도움을 받아 왕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왕의 정원에서 피에르는 그의 목소리를 힘껏 내어 왕과 그 집의 계급들에게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리석으로 장식된 벽과 천장을 울리며 왕과 왕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왕은 피에르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격하여 그에게 왕궁의 명예 가수로서 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는 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의 진정한 고향은 들판이고 그의 진정한 사명은 그의 노래를 온 세상과 나누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피에르는 왕궁을 돌아보고 라펠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이 배운 모든 것, 만난 모든 친구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다시 한번 아름다운 들판과 무성한 숲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피에르의 이야기와 그의 모험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 라펠리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피에르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 마을의 전설이 되었고 그가 보여준 용기와 배움의 여정은 라펠리아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화려한 도시 파리에는 크고 작은 이야기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작은 까마귀에 관한 것이었죠. 이 까마귀는 레샹젤리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포도 농부 마르셀의 친구였습니다. 마르셀의 풍성한 포도 농장은 도시의 바쁜 거리와 대조를 이루면서도 파리에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르셀이 포도 농장을 둘러보던 중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고 거기에는 날개를 다친 작은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까마귀를 데려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마르셀의 헌신 덕분에 까마귀는 곧 건강을 회복하였고 서로 귀중한 우정을 쌓게 되었습니다. 마르셀은 까마귀를 누아르라고 이름 지었고 누아르는 날마다 포도 농장을 날아다니며 마르셀에게 더 익거나 벌레 먹은 포도를 알려주었습니다. 누아르가 마르셀에게 도움을 줄 때마다 마르셀은 누아르에게 신선한 빵과 포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둘의 우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르셀과 누아르의 특별한 관계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포도 농장에 찾아와 그 모습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농장은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의 대대적인 포도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르셀은 자신의 포도와 포도주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축제가 열리기 일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상기후가 닥치면서 마르셀의 포도 나무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마르셀은 손을 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아르가 마르셀의 곁으로 날아왔습니다. 누아르는 마치 농장을 지키겠다는 듯 날개를 활짝 펼친 채 하늘을 날았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까마귀들이 마르셀의 포도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대지를 덮은 검은 구름처럼 마르셀의 포도밭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들은 날마다 농장의 감시자가 되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하늘을 순찰하며 포도를 보호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 마르셀은 가장 아름다운 포도를 수확할 수 있었고 그의 포도주는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파리 사람들은 까마귀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고 너도 나도 농장에 찾아와 까마귀 이야기와 마르셀의 포도주를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도 파리의 레샹젤리제 거리에서는 누아르와 마르셀의 우정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까마귀들은 계속해서 레샹젤리제 주위를 맴돌며 누아르와 마르살의 전설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둘 사이의 진정한 우정과 신뢰는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며 아름다운 동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숲에는 특별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매달 보름달이 뜰 때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빛나는 불가사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가사리가 나타날 때마다 그 빛을 본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며 서로 그 이야기를 전하곤 했죠. 호기심 많은 소년 피에르는 어릴 때부터 이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피에르는 마음을 굳히고 숲속으로 들어가 이 불가사리를 직접 보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보름달이 환히 빛나는 밤이었어요. 피에르는 횃불을 들고 숲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불가사리를 본다는 기대에 가슴이 설렜죠.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자 평소보다 더 환한 달빛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숲 한가운데에 다다르자 이상하게도 푸른빛이 피에르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곳은 마치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온 듯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곳은 정말로 불가사리 모양의 빛나는 생물이었어요. 피에르는 그 생물의 빛깔에 매료되어 한동안 말도 잊은 채로 서 있었어요. 그때 불가사리가 피에르에게 손짓하듯 반짝였어요. 신기한 마음의 피에르는 천천히 그 빛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불가사리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자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호수가 나타났어요. 호수는 불가사리의 빛을 받아 푸른빛으로 환히 빛나고 있었고 그 위로 아름다운 달빛이 은은하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피에르는 그곳에서 한참을 앉아 감탄하며 풍경을 감상했어요. 그러던 중 불가사리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하며 피에르와 작별 인사를 하듯이 꼬리를 흔들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쉬움이 남았지만 피에르는 숲속에서의 경험으로 마음이 가득 찼어요. 마을로 돌아온 피에르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피에르의 눈망울 속에서 반짝이는 진실함의 그들도 차차 믿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도 피에르는 매 보름달이 뜰 때마다 숲을 찾아갔지만 그 빛나는 불가사리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치 꿈만 같았던 그날의 경험은 평생 피에르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이리하여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숲속에 빛나는 불가사리 전설이 더욱더 전해졌고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은 피에르 외에도 자손들 사이에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을 함께 간직하며 자연의 신비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었어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외딴 마을에는 루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루이는 호기심 가득한 아이로 그의 머릿속은 언제나 모험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했지요. 학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이는 늘 숲속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마을과 인접한 이 숲은 사람들에게 신비한 숲이라 불리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루는 하늘이 새파란 금요일 오후 루이는 책가방을 던져놓고는 곧바로 숲으로 달려갔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어떤 비밀을 발견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이 가득했지요. 숲은 그 어느 날보다 더 무성했고 나무는 더 높이 솟아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삭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루이의 발걸음을 인도했어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문득 루이는 부드럽고도 불가사의한 빛이 새어나오는 구석을 보게 되었어요. 그 빛은 작은 오솔길을 따라 그를 이끌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가니 커다란 늙은 나무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 나무의 밑동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에서는 무지개 빛깔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호기심이 가득 찬 루이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법한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답니다. 각각의 나무에는 작은 요정들이 깃들어 있었고 그들은 루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요정들은 영혼의 피리 소리와 함께 춤을 추며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루이, 너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너를 이곳으로 초대했단다. 너는 우리와 함께 이 숲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까? 루이는 기쁨에 겨워 수락했고 요정들과 함께 숲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그들의 비밀스러운 생활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요정들에게 인간 세계에서 온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요정들은 그 대가로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마법의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숲속에서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기에 루이는 아쉬운 마음으로 요정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요정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좋다는 약속을 하며 루이에게 작은 마법의 깃털 하나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이 깃털은 언제든지 그가 신비한 숲을 다시 찾아오고 싶을 때 길을 안내해 줄 것이라고 했어요. 마을로 돌아온 루이는 그날의 모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신비한 숲의 비밀과 따뜻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루이는 그곳에서 배운 사랑과 우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루이와 신비한 숲의 이야기는 여전히 그곳에서 살고 있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그곳을 찾아가게 될지 모를 일이지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항상 마음속에 순수함과 모험심을 간직하세요.